4분의 1 빼기 1이 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모니카입니다. 네, 여러분, 잘 계셨지요? 네, 저도 명절 잘 지내고, 오늘, 금요일이라서 또 이제 이런저런 일 좀 보다가, 네, 마침 집에 아무도 없고 하여, 네,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아직 염색을 여전히 안 해서, 모자- 보재기 같은 거 하나 쓰고, 네, 나왔고요. 어, 오늘은 제가 이제 이런저런 요즘 이제 책도 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런저런 좀 글을 조금 썼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공부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에서 이런 느껴지는 그런 일상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가끔 제가 블로그에 글로 남겨놓곤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괜찮아 라는 글을 썼었어요. 인스타나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보셨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엄마표를 어려서부터 해왔다고 하고, 엄마의 마음으로 공부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웃님들이나 인친님들이나 제 구독자분들께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늘 있는 것이, 뭐, 이렇게 욱하지 않느냐. 내 자식 내가 못 가르치겠다. 그게 엄마표의 어떤 그런 단점 아닐까 한다. 뭐 이런 글들을 많이 이제 주시곤 하는데요. 물론 그렇죠. 언제나 늘 아이와 평화로울 수만은 없고, 아이가 언제나 또 내 말을 잘 들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네. 그래서 이제 계획이 필요한 거고, 아이와 사전 약속이 필요한 거고, 그걸 조금씩 이제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갈등들,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물론, 제 큰아이, 둘째 아이 하면서, 저도 물론 아이랑 굉장히 많이 부딪혔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으신 그런 감정의 변화를 저도 다 똑같이 겪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뭐 굉장히 뭐 착한 사람도 아니고, 네, 성인군자도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엄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왜 이렇게 아이들 어릴 때, 내가 왜 그렇게 얘네들을 유독 내 아이를 가르칠 때 이렇게 많이 욱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아, 내가 되게 욕심이 많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아이들보다 내 아이가 잘했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 아이들이 너무나 쉬운 문제를 틀리거나 너무나 당연한 걸 물어볼 때, 이렇게 욱하는 마음에 화부터 내고 이랬던 적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많은 부딪힘 속에서 이렇게 큰아이 키워놓고 나서 보니, 내가 그렇게 부딪혀서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둘째를 키울 때 전혀 안 그랬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정말 모자른 인간인지라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화도 내고, 소리도 질렀던 것 같고, 이렇게 등도 한 대 막 이렇게 툭 쳤던 것 같고, 제가 옛날에 그랬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둘째 딸이 그래요. 엄마가 자기 초등학교 4학년 때 무슨 사회 단원 평가를 봤는데, 자기가 3개를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그 전에 그렇게 틀린 적이 없었겠죠. 근데 저는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또 너무 또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잊어서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그게 굉장히 깊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3개 틀렸다고 자기 이렇게 등을 한 대 툭 치면서 되게 세게, 네, 이것도 틀렸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상처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고백하건대,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모든 감정의 변화를 저도 다 겪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 둘째도 이제 사춘기가 오고 뭐 그렇게 크게 오지는 않았었지만 어쨌든 그랬을 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마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가르치게 되면 적당한 이런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엄마와 그러니까 딸이라는 그런 관계보다는 공부하는 그 시간만큼은 선생님과 어, 배우는 학생, 그렇게 객관적인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랑 제가 이제 공부방을 해서 그렇기도 했지만, 만약에 공부방을 안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아이 친구가 같이 옆에 있는데, 제가 막 아이한테 화를 내거나, 아이 자존심 상하게 그러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욱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 둘째 아이를 가르칠 때에는 친구를 가르쳐가지고, 친구랑 같이 이렇게 놓고, 같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배우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서로 약간은 그래도 좀, 간격이 유지가 되면서, 둘째도 공부할 때만큼은 저한테, 엄마가 아닌 선생님, 선생님 이러면서 질문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제가 이제 딸은 완벽하게 저랑 이제 그러니까 내 아이는 물론 아니지만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가르치는 아이들한테는 되게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제가 이제 가르치는 아이마다 다 다른데, 저는 물론 100% 엄마 같은 마음은 아닐지는 몰라도, 되도록이면 엄마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오래 가르쳐 왔고,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약간 아이가 실수를 한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무라는 소리가 나오고, 그런데 이제 제가 가르친 지 얼마 안 됐는데, 얘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모른다. 라는 아이는 어느 정도 얘는 모를 수 있어. 라는 이해가 되기가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아이들이 저한테 배우면서 질문하기가 두려워지고, 또는 뭐 물어보기가 두렵거나, 또는 뭔가 내가 틀리면 안 돼, 이런 어떤 그런 뭔가의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 공부를 시켜봐야 효과가 없다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욱 하셨을 때 아이와 함께 공부를 하다가 자주 혹시 내가 욱을 한다, 이렇게 욱하는 마음이 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아이와 약간의 간격을 이렇게 바로 옆에다 두지 마시고 약간의 이런 간격을 두고 아이를 좀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친구랑 어떤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친구랑 하면 좋은데 친구랑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그때는 아이하고 사전에 약속을 정하세요. 엄마랑 공부하는 요 시간만큼은 엄마는 선생님이고 너는 공부하는 학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엄마도 너한테 존댓말을 할 테니까 너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일단 아이 마음이 편해야 돼요. 내가 틀리면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공부가 효율이 없어져요. 자꾸 틀려서 그 틀린 걸 고쳐지는 게 공부기 때문에, 틀리면 안 돼, 내가 틀리면 엄마한테 혼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게 사전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와 충분히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부터 엄마 공부를 가르칠 때에는 네가 1 더하기를 모른다고 해도 화를 내지 않을게.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는 방학이기 때문에 대부분 선행이 많으시잖아요. 선행은 새로운 걸 배우는 거잖아요. 지금 아이가 한번 안 나간 걸 미리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얘가 틀리는 건 너무 당연해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틀리는 건 당연하고 아이한테도 그걸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네가 처음 공부하는 거고 인강을 듣고 공부하더라도 틀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엄마가 너가 아무리 쉬운 걸 물어봐도 절대 화내지 않을 테니까 엄마한테 1 더하기 1이 뭔지 몰라도 꼭 얘기를 하렴. 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아이와 사전에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해서 아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엄마 스스로도 내 아이가 뭐라고 하든 뭘 모르든 나는 얘가 충분히 모를 거야. 지금 모르는 게 되게 차라리 지금 모르는 게 나아. 아, 얘가 이걸 모르는 거를 내가 지금 알게 돼서 너무나 다행이야. 이런 생각을 충분히 엄마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방 친구들 중에 이제 아이들한테 공부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너네들이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모른다고 해도 괜찮으니까 반드시 질문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얼마 전에 친구가 질문을 하는데 제가 막 근해 공식을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증명을 해서 왜 이런 근해 공식이 나오는지 저 뒤에 있는 칠판 가득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쉬운 자연수 빼기 분수 이게 왜 그 답이 나왔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자기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데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약간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이렇게 손을 들어요.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저는 4분의 1 빼기 1이 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자, 그 말을 들은 저는 제가 속으로 되게 놀랬겠죠. 근데 사실 저도 예전에는 되게 많이 뭐라고 할까요? 놀라면 그냥 놀라운 표정을 아이 앞에서 다 이렇게 짓고 그것도 몰라?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은 선행하는 기간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좀 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 걸 제가 예전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아이한테 처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어떠한 질문을 해도 괜찮으니까 반드시 모르는 거는 꼭 물어보고 넘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약간은 이제 좀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런 거가 순간순간 모르는 게 나오는데 이거를 만약에 아이들이 학원 같은 데 가서 질문도 못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데 엊그저께 이제 그런 질문을 해서 제가 바로 반사적으로 어떤 말이 나왔냐면 괜찮아 질문해 이렇게 나왔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질문해 뭔데 이렇게 아이가 선생님 이러면 괜찮아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이 말이 뭐든지 내가 너의 그 질문을 다 받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물어봐 이런 표정으로 그래?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렇구나. 예, 1이 우리가 1 자연수 빼기 분수를 하려면 자연수를 분수로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1이 4분의 1로 고치면 4분의 3 거는 알아? 이렇게 물어보고 3분의 1로 고치면 3분의 3이잖아 1이. 그러면 아이가 그제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몰랐던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안 쓰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부분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던 구멍이었던 거예요. 그걸 발견했으니까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알려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인드로 아이의 마음을 먼저 편하게 해주시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아이가 무엇을 물어보든 여러분들이 바로 대답하셔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괜찮아.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항상 수업하기 전에 내가 오늘 괜찮아 해야지 이렇게 저 마음 먹고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욕심을 갖고 막 가르치는 아이가 뭔가를 조금 못한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지금도 이러면서 놀란 표정이 지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 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아이한테 괜찮아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괜찮아 하고 저는 뒤에 뭐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느냐면 놀란 표정 짓지 마. 저 아이가 질문을 하고 싶어 하잖아. 놀란 표정 짓지 말고 저 아이가 모를 수 있어. 지금 생각 안 날 수 있어. 놀란 표정 짓지 마.
이렇게 속으로 되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게 또 내 아이면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 꼭 공부에서뿐만 아니라 아이가 이렇게 뭔가 조금 뭐 잘못을 했다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제가, 이 말을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늘 할 걸, 이렇게, 네네, 나중에 후회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아. 이런 말을 하시는 그런 어머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버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모니카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말은, 괜찮아 하는 엄마가 되자 였습니다. 끝.